이번엔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구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에브리싱 랠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가격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격 어느 정도로 올라섰죠? 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지난 8일 기준 톤당 9,484달러까지 오르면서 예.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모습입니다. 14개월 만에 최고치면은 지금 구리 가격 상당히 많이 올라선 건데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크고 작은 이유들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예. 크게는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 이슈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요 구리 생산국들의 감산 가능성 때문입니다. 일단 칠레의 국영 구리공사이자 세계 최대 구리 업체로 꼽히는 코델코의 구리 생산량은 25년 만에 최저 부근에서 머물고 있고요. 콩고의 카모아나 카쿨라 광산의 구리 채굴량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잠비아도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리 생산 자체의 차질이 조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구리 재련소들 역시 최근 대규모 감축에 합의했죠. 구리 재련 수수료가 급락하자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역시 구리 공급난에 크게 일조했다는 업계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공급 측면을 살펴봤으면 수요 측면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월가에서는 폭발적인 구리 수요를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원자재 중개업체죠. 트라피고라는 전 세계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대폭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도 구리 수요가 2035년까지 5천만 톤을 초과할 것이라고 했고요. 맥킨지도 구리의 연간 수요는 현재 2만 5천 톤 정도에서 2031년에는 약 3만 6,600톤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맥킨지는 또 구리 공급은 약 3만 100톤 정도에 멈출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년 동안 650만 톤 정도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구리 소비 중에서도 친환경 분야에 사용되는 비중이 2020년에는 약 4% 정도에 불과했다면 2030년에는 17%나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넷제로 움직임,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흐름 속에서 2030년에는 구리 수요가 지금 대비 54%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구리 가격이 이번 4분기까지 1,25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구리 10,000달러론을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구리 가격이 향후 12개월 내에는 적어도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티그룹도 구리 가격이 2025년 상반기 내에는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리 10,000달러. 지금 각종 IB들이 모두 구리 가격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뭐 공급 사이드, 수요 사이드 다 살펴봤는데 우선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크게 4개 정도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에너지 발전이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구리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는 건데요. 예.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화석 연료 발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구리 수요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말 그대로 인공지능 붐이죠. 그렇죠. AI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의 빌바스 부사장은 3일에 하나씩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다고 언급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상당량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메가와트의 전력을 위해서는 대략 27톤의 구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원 케이블이나 냉각을 위한 열 교환기, 또 배전 스트립이나 전기 커넥터 등의 다량의 구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도 구리가 사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기술 발전에 기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화에서 파생되는 인프라 구축이나 5G 네트워크 확장, 또 IoT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물 인터넷 등에도 모두 구리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중국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구리 하면은 또 대명사가 중국 아닐 텐데 이 중국 유인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네, 구리와 중국 경제는 상당히 견고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중국의 경기 상황은 구리 가격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는 산업용 금속이고요. 중국은 최대 산업 국가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요즘 지표로 드러나는 중국 경제 회복세가 산업계 반등을 시사한다라는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수치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공식 3월 제조업 구매와 관리자 지수 PMI가 50.8로 나오면서 50을 넘어서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평가를 좀 받기도 했고요. 예.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역시 51.1로 5개월 연속 확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들이 나온 이후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관련 종목들이나 ETF들도 즉각 상승세에 조금 편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쪽 이슈는 확실히 긍정론 그리고 부정론이 모두 공존하는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말들도 있고 좋은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경고하며 관련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한 건 악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옐런 장관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2027년까지 산업설비 투자를 25%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 화제가 됐던 소식이라고 한다면 피치의 중국 국가 신용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피치는 또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5.2%에서 올해 4.5%로 낮춰 잡으면서 중국 경제의 비관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피치의 이 같은 발표 이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또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5% 그리고 4.8% 정도로 상향하면서 중국에 대한 낙관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이전에는 각각 4.8%와 4.2%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꽤나 많이 높여 잡은 셈입니다. 네, 끝으로 구리 이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조언도 남겼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소식이죠? 네, 유럽 부흥개발은행은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이 부분이 구리 수급 불균형을 더 증폭시킨다면 녹색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조금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구리 재활용률을 높여서 공급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구리의 대체 소재를 개발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신규 광산 발견을 위한 탐사 투자도 지금 투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 최소화하는 선에서는 진행을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국제구리협회나 국제에너지기구와 같은 기관들의 국제협력도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